지금부터는 그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된 동기는 랩에서 우리 팀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책자도 찾아보고 그 중에서 좀 도움되는 것을 취합을 해서 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사장단 중소기업 사장단 모임에서 발표를 하고 해서 정립이 된 자료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데 대해서 우리 또 이공계 출신들은 기분 나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기꺼이 환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슬로건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의 의견이 항상 일치한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불필요한 인물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아마 그 반대 의견은 당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행운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은 환영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맨 처음에 본능적으로 떠오른 느낌, 이 느낌이 뭔가 자기한테는 신선한 생각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의견 차에서 생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자연적으로 취하는 반응은 자신을 변호하려는 태도다. 그래서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첫 반응을 한 발 뒤로 물린 다음에 생각해라. 처음에 딱 듣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반대를 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은 최선이 아닌 최악의 상태로 몰아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괜히 첫 반응에서 우리가 화가 나고 이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알면은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걸 끝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초창기에 제가 우리 팀원들이 얘기하면 야 그거 내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아예 잘라버린다. 사실은 끝까지 들으면 그 내용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방해하거나 말을 가로막거나 논쟁하지 말아야 해요. 이거는 장애물만 생기게 할 뿐이다. 이해의 다리를 세워야 됩니다. 오해라는 더 높은 장벽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사람이 자꾸 매달리는데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야 방이 난장판이네 왜 깨끗하게 못했냐 이때는 유라는 말을 쓰죠. 문제에 초점을 안 맞추고 아이를 공경하는 꼴이 되거든요. 효과적인 대화가 되면은 엄마는 너 방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으면 참 기분이 좋단다. 그냥 아이 메시지예요. 엄마의 입장에서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은 현 상황의 긴급성을 부드럽게 전달하고 아이가 아닌 해결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문제의 원인이 아닌 해결책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다. 소통의 기술에서 항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사람에게는 맞추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해라. 실수한 데에서는 진심으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많이 누그러뜨려지고 논쟁하려는 태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신중히 연구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옳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행동해서 일을 걸치면 상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당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상대의 생각을 고려해보니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져준 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한다. 야 신경 꺼 네 알 바 아니야. 이것보다는 상대방이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라.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적을 처음에 왜 우리 내 여기에 시비를 걸지 이것보다는 친구로 만들 수 있다.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잠시 뒤로 미루라. 그날 늦게나 아니면 다음 날에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내고 그때 못한 거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논쟁 전에 한번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상대방이 어떤 점이 옳은지, 그들이 취한 입장이나 주장이 뭐 진실한지, 그 주장에 좋은 점이 담겨 있는지, 내 행동이 이래 문제 해결에 내가 뭐 화를 내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나? 아니면 문도를 누구뜨리는 게 될까? 내가 또 이런 취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과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가까워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더 좋은 쪽으로 내릴까? 나는 이길까? 아니면 지게 될까? 이기게 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내가 잠잠고 있다 보면 서로가 의견 대립이 잠잠해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좋은 질문이 훌륭한 인재를 만듭니다. 한국에서는 애가 집에 돌아오면 오늘 뭐 배웠니라고 하지만 유대인은 무슨 질문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질문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질문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사자성어인데 상고일문 3번 생각한 다음에 한 번 질문한다. 소신이 있는 화법은 이거는 뭐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가 회의가 끝난 뒤 사성에 가서는 뭐 거기서 이러쿵저러쿵 열변을 토합니다. 마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아껴야 하는 자신만의 이유라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죠. 뭐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의견이 질타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발언을 해도 반영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오늘 기분 좋지 않은 같은 이유로 뭐 말을 안 하는 거죠. 그 자신의 컨디션 상황에 휘둘려 회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 최악은 회의 시간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회의 끝나자마자 이러쿵 저러쿵 토론을 당하는 겁니다. 할 말이 있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상사나 주위에 알리고 동시에 자신의 내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묘수를 저절로 찾아야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잘 조금 출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고 토론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나 성과 창조를 위한 아이디어가 한 단계 성숙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수군대 봐야 당신 역량에는 손톱만큼도 덕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사적 커뮤니케이션. 필사적 커뮤니케이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마해라 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도요다에서 나온 얘기인데, 필사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은 매사에 어떤 목표를 이루고 자신의 생각을 필사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툭 던지는 건 아무 반향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이나 조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팀원들한테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걔 머리에 각인이 돼서 이것이 전달 목표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도요다에서는 필사적으로 끈질기게 전달하고 있는 걸 항상 있는가를 항상 경계하고 하는 취지에서 필사적 커뮤니케이션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걸로 그 소통의 기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